실제로 풀옵션은 7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야 풀옵션이 7천만 원이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감히 7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미친 거 아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뭐 국내 고객들이 호구냐?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외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외부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야, 24년이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달, 그것도 마지막 월말을 달려가고 있네요. 모두 24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댓글에 보니까 야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영상으로만 100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가 뭐 위장막해도 뭐 몇 개 찍고 뭐 실차가 나왔을 때 또 실차를 보면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비교 시승도 해야 되고 깡통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 제가 또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계약도 했거든요. 출고기와 시승기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0개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과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반대로 디자인이 잘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차를 본 입장으로서 야 디자인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가격 분석을 한 영상이 있어요. 사전 계약을 받으면서 가격이 공개가 됐죠. 캘리그라피에 풀옵션을 다집어 넣었을 땐 7,150만 원이 넘어가면서 야 무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전 모델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풀옵션과 풀 체인지된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풀옵션과의 가격 차이가 1,400만 원 이상 나면서 야 아무리 풀 체인지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나왔다고 한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대부분의 댓글 반응을 둘러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불매운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늘 25일 기준으로 과연 몇 대나 계약이 됐을까요?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33,000대 이상이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자, 댓글을 보면 어떨까요? 안 사면 됩니다. 뭐 진짜 배짱 장사도 아니고 대단하다 정말. 이래서 경쟁자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처럼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죠. 뭐 이래서 독점이 무서운 겁니다. 조금 박히면 300, 풀체인지는 5, 600 올려도 잘 팔리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차가 600만 원 정도 나고 있고 대부분 페이스리프트는 2, 300, 풀체인지는 5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도 거진 500만 원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어때요? 그랜저 풀체인지도 굉장히 많이 잘 팔렸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는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 영상 후반부에 좀 더 정리해서 이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미친 거 아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뭐 국내 고객들이 호구냐?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 출시되기 이전에 예상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예상 영상의 가격을 보면 어때요? 시작 가격이 4,000 중반에서 풀옵션이면 6,000을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풀옵션은 7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야 풀옵션이 7천만 원이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감히 7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계약을 넣고 출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7,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H트랙을 추가한 분들이 7천만 원이 넘는 거고, H트랙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풀옵션을 넣어도 6천 중후반이기 때문에 7천만 원까지는 약간 좀 오버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도 기존의 팰리세이드 가격과 풀 체인지된 팰리세이드 가격과 비교한다면 많이 오른 거는 진짜 팩트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뉴스 기사를 보면요, 첫날만 사전 계약이 33,000대를 돌파했다. 사전 계약 첫날인 지난 20일날 33,567대가 계약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루 만에 33,567대가 계약된 거는 처음 팰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당시보다 1.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대기아차 신차 첫날 사전 예약 대수에서도 전체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3등이면 1등과 2등은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놀랍게도 1등은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37,446대고요. 2등은 기아 더 뉴 카니발이 36,455대로 2등인 거죠. 3등이 이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인데 여기서 사실 눈여겨볼 게 지금 아이오닉 6가 어때요? 판매량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 달에 200대 정도 나가나?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고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오닉 6가 지금 사전 예약 1등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맞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가 처음 나왔을 때가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출고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졌을 때요. 왜냐면 내가 당장 다른 차를 사려고 해도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게다가 이 시기에는 전기차가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오닉 5도 인기 많았고 거기에 이제 세단 버전인 아이오닉 6의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몰렸죠. 자, 뉴스 기사를 좀 더 볼까요? 6년 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 모델인 이번 차량은 하이브리드와 9인승 트림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다. 저희가 가장 먼저 9인승과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잖아요. 신차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우파TV가 가장 먼저, 그리고 거의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9인승 시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이 공개가 됐을 때 하이브리드가 600만원 이상 비싸면서 야, 누가 하이브리드 사냐, 2.5 가솔린 사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커뮤니티를 한번 볼까요? 지금 39,000분 이상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9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놨어요.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시할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6인승이 안 나왔죠. 자, 그렇다면 투표 결과는 어떨까요? 7인승이 무려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9인승은 16%로 어찌 보면은 6인승보다도 더 수치가 낮았습니다. 가장 선택을 안 한 거죠. 댓글을 보면 어떨까요? 9인승 부가세 환급, 경비처리 이길 수 있나? 라고 9인승을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2열의 3인승 시트가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6인승 시트에 대한 이야기나 3인승, 8인승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7인승을 선택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사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전 계약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기사를 살펴보죠. 사전 첫날 계약자의 70%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중에 40% 9인승 트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를 선택한 고객들도 60%에 달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죠. 야, 저도 솔직히 놀란 거는 하이브리드가 계약이 많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팰리세이드는 이전 모델도 그렇고 풀체인지도 그렇고 캘리그라피가 가장 많이 팔려요. 근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차든지 그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요. 캘리그라피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요? 거의 40, 50대의 가장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타려는 패밀리카,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팰리세이드를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차를 살 거 가장 상위 트림으로 사자. 차를 한 번이나 두 번 구매해 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막상 처음에 차를 할 때 이거 옵션 가격이 부담돼 가지고 이거 좀 빼자, 이 옵션 좀 빼고 낮은 트림으로 가자 해가지고 처음에 출고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차를 타는데 그때 옵션을 넣을 걸 그랬나?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를 출고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범퍼와 그릴 휠 디자인이 달라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그릴과 범퍼 휠이 아예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와 차이가 있죠. 옵션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캘리그라피랑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상황과 성향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팰리세이드 정도 사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위치나 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명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싼 돈 주고 살 건데 내가 굳이 나중에 샀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가자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무슨 우파나 이런 유튜버들이 현대를 빨아줘가지고 가격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영상을 현대기아 관계자분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다 확인은 해요. 왜냐면 여론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니까요. 소비자분들은 되게 똑똑합니다.
뭐 우파가 빨아준다 그래서 뭐 사고 우파가 비난한다 그래가지고 안 산다?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입차나 고가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을 사실 생각보다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걸 사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국산차는 조금 달라요. 살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차를 한 번이나 두 번 구매했던 분들은 풀옵션이나 가장 상위 트림을 간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낮은 트림에서 옵션을 한두 개 넣으면 중간 트림 시작 가격과 한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00만원을 더 넣으면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뭐 루프렉이라든지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 그래 중간 트림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 트림으로 넘어갔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까지 또 추가를 하게 되면 캘리그라피 가격과 또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옵션을 한두 개 넣고 뭐 빼고 이런 경험을 다들 한두 번씩 해보다 보니까 야 그래 차를 살 거면 풀옵션으로 가자 하는 성향이 많은 거죠. 특히나 팰리세이드 같은 이제 나름 플래그십 SUV, 현대에서 가장 비싼 차거든요. 이런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가 또 나의 명함이기도 하고 차를 구매해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살 거면 옵션을 넣고 사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샵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 샵에서 가장 선호하는 고객분들이 누구예요? 물어본 적도 있어요. 대다수의 샵 사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가 팰리세이드입니다. 젠틀한 분들이 많아요. 금액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차에 좋은 거 다 해주세요. 뭐 썬팅이라든지 뭐 시공이라든지 뭐 유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대로 차를 되게 힘들게 산 분들 있죠. 내가 살 상황은 3천만원 4천만원 차인데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차를 막 진짜 우겨가지고 산 경우들, 이런 경우는 되게 좀 힘들게 샀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뭐 하나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팰리세이드 가격을 주고 살 만한 다른 대안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트래버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래버스 풀체인지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미국에서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56,000달러가 넘어가니까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 7천에서 8천만원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되면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게다가 트래버스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 그다음에 대안이 되는 게 하이랜드나 포드의 또 익스플로러 정도가 경쟁 상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두 차량과 팰리세이드와 비교한다면 팰리세이드의 상품성이 더 좋다는 거는 판매량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성을 떠나서 AS나 UGB 관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팰리세이드가 비싸졌다고 한들 부품값이나 유지비가 수입차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결국 팰리세이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가격을 좀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위로 제네시스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실제 팰리세이드를 출고하고 계약한 분들의 반응과 실제 계약을 몇 분이 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을 한번 볼까요? 사전 계약 인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쭉 보면 476분이 인증을 하셨습니다. 자, 인증하신 분들을 한번 쭉 눌러보면 어떤 옵션, 어떤 트림,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어떤 걸 선택하는지 한번 쭉 볼 수 있는데요. 476번째로 계약하신 분을 딱 보니까 엔진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등급으로 했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빌트인 캡, 썬루프, 여기에 컬러는 로보스트 에메랄드 펄이라 해가지고 새로 나온 에메랄드 펄 있거든요. 야, 이분 이거 계약하셨네요. 473번 계약 인증한 분인데 이분도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풀옵션입니다. 크리미 화이트 펄로 계약을 하셨네요. 쭉 계약을 한번 좀 볼까요? 469번 분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셨고 프레스티지 트림 옵션 이거저거 선택해서 차량 가격이 6,689만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397번 계약을 하신 분을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어비스 블랙 펄, 그리고 옵션은 빌트인 캠 2만 넣어두셨네요. 차량 가격이 5,408만원입니다. 오,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380번 계약하신 분 볼까요? 2.5 터보 가솔린 선택하셨고 트림은 캘리그라피, 컬러는 화이트고요. 6,009만원입니다.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42번에 계약을 인증해 주신 분인데요. 이분도 하이브리드,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네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차피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팰리세이드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가장 상위 트림의 풀옵션으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분들이 가성비로 차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연비와 정숙성, 그 다음에 만족도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옵션을 다 넣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도 보면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분들은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캘리그라피죠. 옵션 구성은 썬루프다 빌트인 캠을 넣어주셨고 차량 가격이 6,346만원입니다. 물론 이게 뭐 다 정답은 아니에요. 계약하신 분들도 많고 따로 그냥 매장을 찾아가서 계약하신 분들도 많죠. 참앱을 통해서 계약해 주신 분들도 대다수가 계십니다. 저 역시도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참앱을 통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출고도 빨라, 특별한 혜택도 있어. 저희가 뭐 GB80 구매할 때는 전체 PPF나 카니발은 전동 사이드 스텝 막 300만원짜리 막 이런 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 드릴 테니까 차 구매할 분들 국산차, 수입차 다양한 차종 다 있으니까 참앱으로 꼭 한번 연락 주시면 어디서 구매하는 것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 공개를 하고 이게 과연 잘 팔릴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솔직히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출고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저도 지금 팰리세이드 지금 계약을 해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으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좋기는 하지만 새로 나온 파워트레인이고 아직까지는 이게 검증이 되진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카니발 1.6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힘이 딸린다라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물론 2.5 터보 하이브리드 무조건 잘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비, 출력, 정숙성 뭐 이런 부분, 옵션까지, 실내 공간까지, 게다가 9인승의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까지 이런 혜택들을 생각한다면 9인승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가 결국 정답이긴 하죠. 하지만 1년 뒤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이게 다 보완이 돼서 나오는 연식 변경된 모델을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를 좀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2.5 가솔린을 선택을 했는데 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결국 선택은 소비자 본인의 몫입니다. 어쨌든 사전 계약이 33,000대라 첫날에 이 정도니까 지금은 한 5만 대 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정리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출고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고 봤더니만 바흐가르트. 이 바흐가르트는 뭐 워낙 유명하죠. 저희가 항상 우파몰에서 보여드리는데 손풍구에 이렇게 하나만 꽂아도 분위기도 화사하게 살고, 보통 이런 건 출고 선물로 많이 해줘요. 출고 선물 때 돈 주거나 기름 넣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냥 방향제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향도 한 번에 너무 세면은 머리 아프고 이거 너무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여기에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이라 여기 돌리면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게 36,900원이었는데 영상이 올라가고 열흘 동안만 29,900원에 이벤트라니까 우파몰로 많이 연락 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바흐가르트 배스 상품을 29,9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